2026년 1월 5일, 베이징은 이례적인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나눈 90분간의 대화, 그리고 광장을 울린 20일 발의 예포. 표면적으로 그것은 10년 넘게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의 극적인 해빙처럼 보였습니다.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400여 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고 40여건의 양해각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단숨에 4천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시장은 마치 잃어버린 황금기를 되찾은 듯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연회장 밖, 서울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외교적 성과에 기뻐하기보다 태평양 건너 워싱턴에서 들려올 단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정적과도 같은 이 기묘한 괴리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베이징에서 서명한 46건의 종이 뭉치가 정말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축제가 시작되기 불과 이틀 전, 지구 반대편에서는 인류가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제 질서의 상식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군 특수부대가 주권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수도를 타격하고 대통령을 체포해 항공모함에 실어 나른 것입니다. 유엔의 결의도 동맹국과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단 세 글자를 남겼습니다. FAFO. 이 짧은 약어는 그저 베네수엘라를 향한 조롱이었을까요? 아니면 베이징에서 악수를 나누던 우리를 향한 서늘한 경고였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구덩이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하늘은 150여 대의 미군 전투기가 내뿜는 굉음으로 찢겼습니다. 의회 승인도 유엔 안보리의 결의도 생략된 채 단행된 이 정역적인 군사작전은 단 몇 시간 만에 한 국가의 주권을 해체했습니다. 미 특수부대 델타포스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체포해 항공모함 USS 이오지마에 태웠고 그들은 그대로 뉴욕의 차가운 감옥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세계는 경악했지만 미국은 냉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는 SNS에 단 세 글자 FAFO를 게시했습니다. Fuck around and find out.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어설프게 행동하다간 어떤 꼴을 당할지 보게 될 것이라는 골목의 법칙과도 같은 비정한 경고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단순한 슬랭이 아니라 2026년 미국의 새로운 대외 정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극의 시간표입니다. 마두로가 체포된 것이 1월 3일 새벽,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 땅을 밟은 것이 바로 그 다음 날인 1월 4일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정확히 48시간 전 미국은 지구 반대편에서 자신들의 거슬리는 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전 세계에 생중계한 셈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정교한 이 타이밍 속에서 서울의 관료들은 베이징의 화려한 환대 너머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미국은 왜 이 시점에 그토록 극단적인 물리력을 행사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경고의 끝은 남미의 독재자가 아닌 아시아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 중 하나였던 한국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영장에 몸을 던지려 할 때 그 수영장에 물을 채우고 비울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는 잠시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거대한 수영장에 비유해 봅시다. 한국의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이라는 광활하고 풍요로운 수영장에서 헤엄치며 성장을 구가해 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 SK하이닉스의 우시와 다롄 공장, 우리가 이곳에 쏟아부은 자본만 50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무려 51.7%가 여전히 이 거대 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수영장의 치명적인 결함은 물을 공급하는 수도꼭지를 우리가 아닌 미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의 ASML만이 생산하지만 이 장비를 누구에게 팔고 어디에 설치할지는 결국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수영장이 아무리 넓고 화려해도 미국이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필터 설계도인 EDA 툴과 수영장 타일을 붙이는 정밀 로봇 장비들을
회수해버리는 순간 그곳은 단 하루아침에 썩은 물이 고인 폐허로 변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수익 문제가 아닙니다. 시안과 우시에서 밤을 지사오는 수천 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생계, 그리고 우리 국민 대다수의 노후가 걸린 삼성전자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 서늘한 진실은 2025년 말 미국이 우리 기업들에게 내준 장비 반입 승인을 연간 라이선스 체제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이 이제는 매년 12월마다 미국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사형 집행을 유예받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만약 내년에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쏟아부은 50조 원의 자산은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불안한 공생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때로는 가장 잔인한 진실을 은폐하곤 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팔아치운 733억 달러라는 거대한 액수, 언뜻 보기엔 포기할 수 없는 풍요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2022 년 22.8%에 달했던 중국 시장 점유율은 현재 18.1%까지 속절없이 추락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의 기술을 복제하고 스스로를 요새화하며 한국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733억 달러는 지켜야 할 성벽이 아니라 매년 깎여나가는 빙에 가깝습니다. 반면 미국과의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대미 무역 흑자 557억 달러, 7년 연속 최고치라는 기록적인 성장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57%를 점유한 한국의 이 첨단 기술을 사가는 고객은 중국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반도체를 독점적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본질은 이것입니다. 중국의 시장 733억 달러는 언젠가 대체될 수 있는 소비의 영역이지만 미국의 기술과마 시장은 한국 경제의 생존을 결정짓는 대체 불가능한 인프라입니다. 중국이라는 시장을 잃으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지만 미국의 기술, 접근권을 잃으면 산업의 뿌리가 뽑힙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해진 결말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신뢰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그리하여 HBM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십조 원의 수익이 단 하루아침에 증발한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학비와 내 노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의 안녕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숫자가 가리키는 파국은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남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과 권력, 그리고 지정학적 도박이 빚어낸 냉혹한 결과물입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도 국민의 3분의 1이 난민이 된 나라. 그 참담한 폐허의 중심에는 2024년 7월에 노골적인 부정선거와 그 부패한 정권을 지탱해온 이른바 붉은 자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국가라는 시스템 전체를 거대한 마약 밀매 조직으로 개조했습니다. 군부와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코카인을 미국으로 실어 나르고 그 대가로 얻은 검은 돈은 독재를 유지하는 연료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들에게 무려 1,40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중국에게 마두로는 그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석유 공급처를 지키는 유용한 파수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공생관계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로 정통성을 잃은 지도자를 마약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단 몇 시간 만에 그를 건조해서 끌어내 체포하는 데에는 어떤 국제법적 명분보다 강력한 미국의 의지가 작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강대국이 보증하는 자금력이 정말 한 국가와 정권의 영원한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중국이 쏟아부은 그 거대한 자본은 미국의 물리력이 개입하는 순간 단숨에 회수 불가능한 부채이자 불법 자금으로 전락했습니다. 돈으로 산 동맹은 그 돈의 주인이 위기에 처할 때 가장 먼저 붕괴된다는 사실을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서늘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이징에서 들려온 수백억 달러의 경협 소식 뒤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중국의 자금이 우리 경제의 수혈액이 될지, 아니면
우리를 올가맬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될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말 세간의 시선이 화려한 연말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우리 반도체 산업의 심장을 겨누는 조용한 결정 하나가 내려졌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 부여했던 장비 반입 승인을 연간 라이선스 체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하는 반도체 공정에서 1년짜리 허가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생존을 보장받는 권리가 아니라 매년 12월마다 미국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사형 집행을 유예받는 시한부 선고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중국 시안과 우시, 달엔에 쏟아부은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 과거에는 그것이 거대한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였지만 이제는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볼모가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단 한 번이라도 라이선스 갱신을 거부한다면 그 광활한 공장들은 최첨단 기술의 전당이 아니라 전기가 끊긴 거대한 고철 박물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50조 원의 자산이 단숨에 장부상 0으로 수렴하는 순간 그 충격파는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것입니다. 더욱 서늘한 것은 이 공포가 추상적인 숫자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지에서 밤낮 없이 공정을 돌리는 3천여 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생계를 이어가는 현지 협력업체 직원 1만 명. 그들의 일자리는 이제 기업의 실적이 아니라 워싱턴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남편의 직장이, 아이들의 학비가, 그리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타국의 서류 한 장에 의해 매년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이 국력이라 말하지만 그 기술을 구동할 장비에 생사여탈권을 쥐지 못한 국가에게 기술은 언제든 회수될 수 있는 빌려온 권력일 뿐입니다. 매년 반복될 이 비정한 생존 게임에서 우리가 쥐고 있는 카드는 과연 몇 장이나 남았을까요? 그리고 다음 12월,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게 될까요? 지정학적 위기와 것이 경제의 숫자들이 당신의 식탁 위로 내려앉는 순간, 비극은 비로소 실체가 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라이선스 거부나 반도체 전쟁은 결코 건조한 데이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퇴근한 남편의 어깨에 실린 구조조정의 공포이며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둔 삼성전자 주식의 30% 폭락을 의미합니다. 환율 1,600원. 이것은 단순히 환전소의 전광판 숫자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가 누려온 풍요의 임계점이 무너졌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수입 물가가 20% 이상 치솟는 순간 4인 가족의 한 달 생활비 100만 원은 눈 깜짝할 새 120만 원으로 둔갑합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수입 과일 하나, 우유 한 팩조차 이제는 망설임의 대상이 됩니다. 미국으로 유학 보낸 자녀의 학비는 연간 1,400만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며 누군가의 아메리칸 드림을 하룻밤 사이에 빚더미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우리가 생애 마지막 보루로 믿어온 국민연금입니다. 국가적 신뢰의 하락과 기술 자산의 가치 훼손은 연금 수익률의 마이너스 행진을 불러오고 이는 곧 우리의 노후가 증발하고 있다는 무언의 통보가 됩니다. 안방까지 침투한 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중산층이라는 이름의 안락함은 이미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볼모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냉혹한 게임의 끝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가장 잔인한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보다 본질적이고 불편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한 진짜 이유가 단순히 마약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서방의 가치 질서에 도전하고 권위주의 체제에 기생하며 시스템을 교란하는 지도자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서늘한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외교의 실체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토양 위에서 번영을 일궈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적 이익 733억 달러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지탱해온 이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조금씩 양보해온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중국과 가까워지며 얻는 단기적인 숫자의 이면에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이 우리를 바라보는 신뢰의 균열이라는 치명적인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의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교적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첨단 기술의 공유에서 배제되고 금융 시스템의 보호막에서 밀려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안보 자산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이라는 권위주의 국가와 북한이라는 독재 정권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에게 정체성의 혼란은 곧 생존의 위협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 아래 줄타기를 이어왔지만 2026년의 세계는 더 이상 회색지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보여준 교훈은 명확합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지 못한 채 이익만을 쫓는 정권은 그 이익의 원천이 사라지는 순간 가장 먼저 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733억 달러라는 숫자를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유로운 국가라는 정체성을 걸고 도박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비정한 가치의 전쟁터에서 중립은 곧 파멸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 4월 세계의 시선은 다시 한번 베이징으로 향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예고.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파국을 막을 마지막 구명줄처럼 보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국을 배제한 채 강대국들끼리 판을 새로 짜는 코리아 패싱의 서막처럼 느껴집니다. 트럼프는 이미 중국을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 부르며 실용적인 거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4월의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는다면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한국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한국이 중재자로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중국 시장의 온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제 성장률은 2.2%대로 반등하고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미국 빅테크들의 자본이 썰물처럼 밀려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연봉 1억 원에 AI, 설계직 일자리 8만 개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이 한국의 양다리 외교에 분노해 반도체 장비 라이선스를 최종 취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하고 환율은 1,600원을 뚫고 치솟으며 우리가 쌓아올린 번영의 탑은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 될 수도 혹은 기적의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결과가 무엇이든 우리는 더 이상 운 좋게 양쪽의 과실을 모두 따먹던 과거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기루 같은 희망 대신 가장 차가운 현실에 기반한 생존 전략을 짜야만 합니다. 결국 2026년의 한국 경제는 단순한 지표의 총합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해야 하는 정체성의 시험대입니다. 중국이 건네는 733억 달러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 종속과 가치의 훼손이라는 독이 든 성배가 놓여 있습니다. 반면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책임은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핵심 파트너로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보증서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상에서 주목해야 할 생존의 신호들을 기억하십시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지 코스피 4,000선이 붕괴되는지 주시하십시오. 무엇보다 2027년 1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장비 허가가 다시 나오는지 여부가 당신의 노후와 자녀의 일자리를 결정짓는 가장 정직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올바른 편이 어디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선택했던 길과 우리가 지난 70년간 걸어온 길 중 어느 쪽이 풍요와 자유를 가져다 주었는지 숫자는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본에 눈이 멀어 우리를 지켜온 자유의 가치를 헐값에 넘겨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한미동맹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의 뿌리입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폭풍 속에서 깨어있는 자만이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침묵하는 시스템의 경고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무너져가는 신기루를 붙잡고 있을 것인지 2026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